어머니 돈도 없으신데 어디 가세요? 짜증나 얹혀 사는 주제에. 어머니 그건 그냥 놔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김숙자라고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제가 시집살이를 하고 있네요. 38이 된 제 아들 상우는 저의 자랑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저는 온 정성을 다해 상우를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좋은 교육을 받게 했고, 그 결과 상우는 훌륭하게 자라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상우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전, 상우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미영이라는 아이는 외모도 뛰어나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미영이는 같은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상우보다 2살 어린 36살의 미영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미영을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세련된 말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아들과 잘 어울리는 신부감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미영은 어머님, 상우 오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정말 효자라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자자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아들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미영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고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그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서 예단을 마련했지만 미영의 어머니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미영이가 잘할게요. 라며 제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결혼 후 미영이가 어머님 혼자 사시기 걱정돼요.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이들과 달리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우도 기뻐했고요. 그렇게 저는 작은 짐을 꾸려 아들 부부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영은 출근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맛있는 요리로 저와 상우를 기쁘게 했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미영은 종종 어머님, 이거 어머님 스타일에 맞을 것 같아서 샀어요. 라며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미영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으면 미영이가 나타나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라며 냉정하게 제 손에서 주걱을 빼앗곤 했습니다. 제가 집안 청소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언제나 차가웠죠. 처음 몇 개월 동안 저는 이런 행동들이 단지 젊은 세대의 집에 대한 애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을 자기 방식대로 관리하고 싶은 거겠지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미영의 태도에서 진심 어린 배려보다는 통제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상우가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미영에게 미영아, 내가 오늘 저녁 준비할게. 내가 피곤할 텐데 라고 제안했습니다. 미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방에서 TV나 보세요. 그 말투에서 저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했거든요. 처음에는 젊은 부부의 공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방에 있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미영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영이의 대답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정말 짜증나. 우리 집에 얹혀 사는데도 이것저것 참견하려고 해. 상호 오빠가 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모시는 거야.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면 좋잖아.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웃기지 마. 어머님이 하시는 음식은 다 옛날 스타일이라 상호 오빠가 안 좋아해. 청소도 꼼꼼하게 못 하시고 그냥 내가 다 해야 해. 사실 같이 살자고 한 것도 내가 아니라 상호 오빠였어.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얹혀 산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결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게다가 같이 살자고 제안한 것이 미영이 아니라 상우였다니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미영이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시간도 조심스럽게 계산했고 화장실도 미영이가 없을 때만 사용했습니다. TV를 볼 때도 볼륨을 최대한 낮게 유지했고 전화통화도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했습니다. 상우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이래서 성공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켜 그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우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였습니다.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요, 오빠. 이제 팀장이 되셨네요. 라며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저도 기뻐서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상우가 잠든 후 미영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상호 오빠가 팀장이 됐으니 더 바빠질 거예요. 오빠가 피곤해하니 너무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오빠 월급이 올라갈 텐데 어머님 용돈도 조금 늘려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상우를 귀찮게 했다는 건지, 그리고 용돈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마치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이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집안 경제를 제가 관리할게요. 상우 오빠가 버는 돈으로 우리 모두 생활해야 하니까요. 상우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래, 너 알아서 해. 엄마, 괜찮으시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용돈도 미영이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작은 저금도 있었지만 그것마저 어머니 돈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위해 제가 잘 보관할게요. 라며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매달 저에게 주는 용돈은 겨우 커피 몇 잔 값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랜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고 싶어 미영에게 조금 더 용돈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영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가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요. 친구분에게는 카드만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우의 어린 시절 친구 결혼식이 있던 날, 저는 새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어머님, 옷장에 옷 많잖아요. 굳이 새 옷이 필요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몇 년 전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했고 다른 어머니들 사이에서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친구 영숙이가 저를 불러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했을 때 저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일 영숙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 미영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돈도 없으신데 어디 가세요? 그리고 누가 데리러 와요? 택시비는요?
전 바빠서 못 데려다 드려요. 그렇게 저는 친구와의 약속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점점 바깥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전화로라도 친구들과 대화하려고 했지만 미영이는 어머니,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자제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서울에 놀러 왔을 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지금 집이 좀 복잡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만나세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우울함이 깊어져 갔습니다. 상우는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항상 일이 바빴고 집에 있을 때는 미영이가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 역할을 했으니까요. 저에게도 웃으며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미영이의 눈빛이 저를 경고했습니다. 괜찮아, 아들. 다 있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친구들과 집에서 모임을 하고 있어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방에서 혼자 고통을 참다가 쓰러졌고 상우가 퇴근 후 발견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요.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상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프신 줄 알면서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미영이의 반응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상우 오빠, 내일 내 친구 결혼식 있잖아.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야. 간호사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꼭 붙어 있을 필요 있을까?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미영이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결혼식이 중요해? 나는 병원에 있을 테니 네가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미영이는 화를 내며 병실을 나갔고 상우는 제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들, 용돈 문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작은 모욕들. 이야기를 들은 상우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다면.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내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 상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병실 밖에서 상우와 미영이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는 당신 어머니가 모든 걸 과장하고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소리쳤고 상우는 더 이상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없어. 우리 대화가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영이가 저를 밀어내려고 하는 건지. 옆 침대의 할머니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하지만 당신 아들은 효자 같네요. 그게 어디예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편찮으셨죠? 제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놨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우 앞에서의 연기인지. 며칠 동안 미영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우가 없을 때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었습니다.
퇴원 2주 후 상우는 저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영이와 대화해봤는데 상황이 쉽지 않네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따로 살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제 때문에 깨질 수도 있다니. 아들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요양원에 들어갈게. 너희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효도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어요. 더 이상 어머니가 상처받게 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제발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미영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면서도 우리가 자주 찾아뵐 수 있게요. 미영은 즉시 반대했습니다. 오빠, 그럼 어머님 혼자 지내시다가 또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상우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 지금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우가 미영이와 별거하고 저를 모시겠다고 하지만 그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희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삶을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보내야 할까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